안녕하세요. 원서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저는 2019년에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해서 지난 9월 1년 9개월 만에 100권째 책을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원서를 읽은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소소한 팁을 말해보려고 해요. 앞으로의 내용은 저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의견이오니 여러분의 환경과 기호에 맞게 재료를 첨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럼 영어 원서 읽기 100권 기념 1탄 원서 읽기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 시작할게요. Check it out. 첫 번째, 첫 원서 만만한 책을 고르세요. 영어 원서를 읽으려고 마음먹으신 분들 중에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고르는 첫 원서가 제가 보기에 첫 원서로는 수월하지 않은데 싶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려우면 재미를 못 느끼고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저는 첫 책으로는 아주 만만한 책을 고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의 수준도 그리고 책의 두께도요. 영어 수준은 첫 페이지를 읽을 때 어느 정도 술술 읽히는 느낌의 책을 선택하세요. 이 책은 내 수준보다 조금 낮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의 책을 고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두께도 만만해서 이 정도면 며칠이면 다 읽겠는데 하는 책을 고르세요. 첫 원서를 읽는데 몇 주가 걸리는 혹은 한 달이 걸리는 책 말고요. 얇은 책을 골라서 꼭 일주일, 길어도 열흘 안에 읽으시길 강추합니다. 원서를 추천하는 제니니까 잠깐 추천드리면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하루에 책 읽을 시간을 1시간 이상 못 내시는 분들은 40페이지에서 70페이지 정도 되는 제가 첫 원서로 추천한 책들, 이런 얇은 책들로 시작해 보시고요. 시간이 좀 더 있으신 분들, 이보다 조금 어렵고 조금 두꺼운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보다 조금 더 어렵고 두꺼운 책을 찾으신다면 이 책들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독서 목록에 기록하세요. 일주일 안에 책을 다 읽었으면 꼭 독서 목록을 만들어 기록하세요. 한 줄이지만 뿌듯함이 느껴지면서 두 줄, 세 줄 적고 싶어지실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독서 목록인데요. 권수를 표시하는 숫자가 있고 월, 책 제목, 작가, 쪽수, 날짜, 기타란이 있어요. 한 권을 읽고 적고 또 읽고 적고 저는 매달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 잘 보이도록 펜 색깔을 번갈아 적어요. 구입한 책 목록은 파일로 작성하는데요. 독서 목록은 손으로 적어서 자주 봐요. 이렇게 성취를 시각적으로 보는 게 독서를 꾸준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독서 목록 기록에 대한 썰은 2탄에서 더 풀어볼게요. 세 번째, 부담 없이 매일 한, 세 페이지씩 읽자? No. 영어 원서 읽기를 꾸준히 하려면 책을 읽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읽는 방법의 문제는 독서의 재미를 느끼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거의 매일 책을 읽지만 매일 책을 읽는 처음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책의 내용에 몰입이 안 되고 좀 겉도는 느낌이고 시간이 좀 지나야 책의 이야기에 몰입이 되면서 푹 빠져들어요. 그런데 매일 10분 혹은 세 페이지씩 읽으면 내용에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셜록 홈즈라는 책을 읽을 때 좀 바빠서 조금씩 읽었더니 특히 몰입이 잘 된다는 추리소설인데도 몰입이 안 되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페이지가 안 되는 책이었는데도 끝까지 못 읽고 포기했었는데 후에 시간을 가지고 쭉
쭉 읽었더니 아주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요. 그래서 찔끔찔끔 읽으면 어떤 책도 맥이 딱딱 끊겨서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쭉쭉 읽어야 돼요. 책은 쭉쭉. 다이어트를 위한 조깅도 40분이 지나야 지방이 타기 시작하듯이 독서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듯해요. 한 번에 적어도 40분을 읽는다 계획하시고 몰입이 되면 1시간, 2시간 계속 달리세요. 소설, 비소설, 당연소설. 혹시 소설 안 좋아하는 분 있으신가요? 영어 원서를 읽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책 자체를 별로 안 읽었지만요. 그런 저도 확실히 소설이 잘 읽혀요. 전날 책을 읽고 놨다가 다음날 책을 다시 잡게 되는 시간도 소설이 비소설보다 짧고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엄청나게 재미있지 않아도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계속 보잖아요. 유치하다, 막장이다 욕하면서도 보고. 반면에 다큐멘터리는 아무리 유익하고 도움되고 재미있어도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편을 보고 다음 편을 또 보게 되는 동기가 드라마보다는 약하죠. 이 바닷속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식자인 향유고래가 가장 큰 오징어를 사냥합니다. 소설과 비소설이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는 비소설도 평타 소설보다 책을 다시 잡게 하는 힘이 약하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소설류로 시작하시고 원서 독서에 재미가 붙으면 슬슬 비소설도 시작해보세요. 마지막, 영어 원서에 붙이는 갖가지 미션들은 조금 나중에. 보통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하니까 여러 과제를 원서 읽기에 붙이는데요. 예를 들면 단어 찾아서 정리하기, 단어 암기, 독후감 쓰기, 오디오북 듣기 등등. 좋은 방법들이지만 처음에는 원서 읽기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시길 추천드려요. 제 경험을 말하면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독후감 쓰기를 계획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권을 다 읽었는데 독후감 쓰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독후감도 안 쓰고 다음 책도 시작하지 못하고 며칠을 그냥 보낸 적이 있어요. 단어를 꼭 외우고 넘어가자는 계획을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배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영어 원서를 읽는데 단어도 안 외우면 어떡하냐 하실 텐데 제 경험으로는 일단 따로 안 외워도 책을 계속 읽으면 저절로 습득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도 단어를 외울 수 있는 때가 오더라고요. 하고 싶어지는 때요. 같은 단어를 사전에서 또 찾고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 좀 정리해서 외워야겠다 하게 되고요. 독서 감상문도 계속 안 써도 될까 걱정이 되면서 오히려 쓰는 게 마음 편하고 재미있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물론 그 후로 꾸준히 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도 한동안 했다 쉬었다 해요. 저 이번 달에는 필사 시작했어요. 한 달 해보고 감상 올릴게요. 어쨌든 책을 계속 읽는 한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크게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괜찮지만 스트레스가 된다면 다른 것들은 뒤로 미루고 처음에는 원서를 재미있게 읽는 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첫 원서 읽기를 성공하셨다면 영어 원서 읽기 100권 기념 2탄도 봐주세요. 2탄에서는 독서 목록 이외에
원서 읽기를 꾸준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저의 방법. 아주 소소한 팁들을 풀어볼게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Check it out.